안녕하세요, 양혜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추베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대부분 소셜 같은 곳에서 저렴하게 만원에서 2만원 사이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집에 있지만 불편해서 어디 갔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저렴한 베개를 20만원짜리로 탈바꿈시켜 드리겠습니다. 경추베개의 효과는 아무래도 일자인 목을 밀어주기 때문에 자는 동안 개선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메모리폼이라던가 라텍스 베개 같은 경우에는 모양도 예쁘고 편하지만 나의 목을 개선시켜 줄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꼭 안쪽은 단단한 것을 베셔야지만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개를 어떻게 편하게 쓸 수 있을까? 한번 보실게요. 우선 필요한 거는 베개하고 베갯잎 커버예요. 이렇게 베개에서 단단한 것을 푹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수건보다 더 두꺼운 호텔 수건 같은 걸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베개를 이렇게 싸시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주무셔도 괜찮지만 조금 더 수건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베갯잎 커버 같은 것을 활용하셔서 이 안에 넣으시는 겁니다. 딱 맞는 사이즈면 더 좋으실 거고요. 아니면 큰 베갯잎도 크게 상관은 없을 거예요. 짠! 저는 이렇게 사이즈가 딱 맞는 베갯잎을 사용해서 이렇게 조금 더 나무보다는 푹신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경추 베개는 조금 더 다르죠. 일반적인 반달 모양이 아닌 뒷목까지, 뒤통수까지 저리지 않도록 후드볼을 받쳐줬습니다. 이런 베개는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구입을 하셔도 괜찮고요. 일반 베개도 상관없어요. 이 뒤쪽 목까지 받쳐준다는 것은 많이 일자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단단한 베개를 베시면 불편합니다. 그러면 그 뒷골이 저린다거나 목이 너무 불편해서 사용하기 힘드시거든요. 그럴 때에는 일반 경추 베개에다가 이쪽 부분에다가 뒤통수 오는 부분에 수건을 더 돌돌돌 말아서 거기다 받쳐주시면 턱이 이렇게 툭 떨어지기보다 조금 더 각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덜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베개 뒤쪽에다가 수건을 넣어 주시는 거죠. 한번 제가 베볼게요. 대부분 이런 베개를 베시면 고민을 하십니다. 전 침대를 사용하는데요? 또는 저는 옆으로 이렇게 웅크리고 자요. 이렇게 웅크리고 주무셔도 큰 상관은 없으세요. 목에 불편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몸의 수면이 좋아지시려면 최대한 반듯하게 누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천장을 보고 누우시고요. 어깨는 힘을 빼고 양손은 골반옆, 손등이 바닥으로 오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양발은 긴장감 있게 엄지 끝이 말리지 않고 바닥 쪽으로 툭 하고 떨궈질 수 있도록 하체까지 하체 힘을 빼주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베개를 적응하는 동안은 30분을 베다가 불편해서 어디다 치우고 그냥 자거나 아니면 중간에 그냥 이걸 다른 걸로 바꿔버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30분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늘려나가는 것이 나의 목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베개는 꼭 잘 때만 쓰라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이 2만원짜리를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로 나의 후두골을 풀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우리 비싼 돈을 주고 에스테틱 가셔서 경락이라던가 마사지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피부 개선을 위해서. 근데 우리의 머리 끝단 여기를 후두골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엄지로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아프신가요? 아프시다면 여기가 순환이 후두골이 막히신 거예요. 우리 몸의 후두골은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합니다. 뇌신경이 신경 전달을 하면 목을 통해서 꼬리뼈까지 전달이 되면서 손과 발끝으로 전달해지며 나의 명령을 내 몸에서 이행할 수 있겠죠. 근데 첫 번째 문부터 막혀버렸어요. 아프다는 것은. 그러면 이곳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두통이라던가 다크서클이라던가 귀족이 푹 꺼진다거나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의 경추와 등 라인을 많이 마사지 해주시고 자극을 주셔야 되는데요. 굳이 비싼 돈 주지 않고 이 경추 베개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길지만 그냥 일반적인 C컬의 베개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신다면 뒤집을 거예요. 뒤집으셔서 누우신 뒤에 어깨 위쪽에다가 베개를 걸치시고 이 끝단을 나의 모서리가 후두골 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그리시고 고개를 좌우로 움직여 주신다면 충분히 자극이 되실 거예요. 저는 지금 후두골이 그렇게 아프지 않아서 수건 없이 이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이용하고 있지만 딱 갖다 대기만 해도 너무 아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수건을 덮으셔서 조금 더 완만하고 부드럽게 자극을 처음부터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 베개가 당장은 없는데 편두통이라던가 피부가 좋지 않아 이렇게 고민되시는 분들은 집에 이런 단단한 책들이 있으시죠. 동화책 모서리라던가 정가 모서리라던가 그런 모서리를 바닥에 놓으시고 똑같이 누워서 이 모서리에다가 풀어주셔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제자리에 놓고 다시 이제는 베개를 매트 가운데다가 놨어요. 이거는 등을 마사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의 등판은 불균형하게 생기신 분들이 많으세요. 한쪽이 높고 한쪽이 꺼져 있는 측만이라던가 아니면 망곡형의 척추들이 많으시죠. 그러다 보면 등 모양도 너무 울퉁불퉁해져 있으세요. 저도 제 등을 사진을 찍는 것이 많이 어려웠었던 일들이지만 자꾸 찍어서 보다 보니까 컨디션,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나의 척추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적인 부분을 개선만 하시더라도 나의 건강 상태도 같이 올라가시는 거라는 거죠. 누워서 어깨부터 양손을 나의 팔꿈치를 잡으시고요. 오른쪽 왼쪽 들썩들썩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나의 몸을 들썩들썩해서 오른쪽 왼쪽. 이제는 뒤통수가 바닥에 닿으면 편안하게 놓고 몸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에도 저는 자극이 없지만 아프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는 나의 몸을 자극하고 어디가 아픈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을 더 마사지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왔다 갔다 이렇게 저는 시간을 빨리 두고 하지만 집에서 하실 때에는 시원한 정도에 따라서 충분하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몸을 들썩들썩. 저는 지금 허리가 너무너무 시원해요.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면서 시원한 부분이 사람마다 다르실 거예요. 또는 아프시다면
더 많이 풀어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 자리는 청골이라고 해서 골반 윗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골반 교정에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꼬리뼈 있는 쪽까지 끝까지 엉치뼈, 꼬리뼈하고 엉치뼈 사이도 왔다 갔다 해서 엉덩이 근육도 풀어줄 거예요. 두 다리를 접어서 왔다 갔다. 등 부분을 이렇게 풀었다면 우리의 림프선도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림프선은 특히 겨드랑이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림프선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주먹으로 이렇게 많이 치거든요. 엄지를 말아서 툴툴툴툴툴 툴툴툴툴툴. 근데 나의 체중을 실어서 베개에다가 눌러주시면 더 자극이 세요. 아무래도 나의 체중을 더 실었기 때문에 더 시원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풀어주시는 거죠. 전 조금 윗부분이 조금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저도 좀 림프가 원활하지는 않나 봐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 왼쪽 반복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끝난 줄 알았죠? 더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앉으셔서 베개를 또 뒤집어요. 뒤집어서 종아리 허벅지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들썩들썩 해서 종아리 허벅지를 풀어주시는데요. 저는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순환이 좀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 체중으로 눌러서 앉아도 종아리가 아프지 않아요. 하지만 처음에 딱 앉으시면 아! 하고 비명을 지르실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살살 앉으시고요. 많이 아프시다면 더 많이 풀어주시면 좋으시겠죠. 특히 TV 볼 때 하시게 되면 더 시간을 따로 내지 않고서 생활 속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종아리하고 허벅지 근육이 풀리게 되면요. 대장과 소장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변비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디톡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매우 효과적이겠죠. 저는 발목 쪽에도 더 많이 해줄 거예요. 저처럼 하체가 좀 건강하시거나 종아리가 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발목 살짝 윗부분, 복숭아뼈 2, 3cm 위에 있는 아킬레스건을 자극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두꺼워진 근육을 좀 얇게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새는 라운드 숄더 때문에 어깨가 이렇게 말리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깨가 말리게 되면 나의 목도 앞으로 툭 하고 떨궈지겠죠.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피려고 노력을 하시죠. 말리고 펴지고 다시 한번 말리고 펴지고 요만큼 움직이는 게 내가 생각을 하더라도 근육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이완시키기 위해서는 꼭 베개가 아니지만 또 베개를 활용해서는 무릎을 구부리고 앉으시고요. 이제 팔을 경추 베개에다가 딱 잡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마바닥.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팔꿈치하고 어깨하고 꼬리뼈까지 길게 늘어진다는 느낌으로 손목이 이렇게 꺾이지 않거나 하지 않도록 평평하게 잡아주시고요. 나의 견갑골 아래쪽까지 시원해질 수 있도록 겨드랑이를 바닥 쪽으로 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때 복식호, 코로 숨을 마시고 잠깐 1초 머물렀다가 내쉴 때 후, 코와 입으로 내셔도 괜찮아요. 어색하신 분들은
그러실 때 조금 더 호흡 내쉴 때 겨드랑이를 바닥으로 눌러준다는 느낌을 가지고 해주시는 거예요. 숨 마시고 1초 머물렀다가 내쉴게요. 꼬리뼈와 손끝까지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조금 더 겨드랑이를 바닥으로 내려주시고 반동 쓰지 않고 계속 호흡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겨드랑이를 바닥으로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숨 마시고 내쉬고 이때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엉덩이가 뒤꿈치에 닿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등 근육이 짧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죠. 우리의 몸의 근육 이름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근육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고무줄처럼. 내 등 근육이 타이트해졌다면 내가 어깨가 내려가 있는 걸 올려야지 라고 의식을 해도 내가 올려야지 해도 근육은 타이트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또 무너져요. 그래서 이완과 건강하게 코어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운동을 하시게 되면 내가 내려간 어깨를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셨을 때 그 시간이 더 롱타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거고요. 조금 더 자꾸 이완을 시키고 내 몸을 만져보고 또 자꾸 거울에 비춰봐야지 나의 몸 상태를 체크하실 수 있는데 효과적입니다. 서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은 다리가 많이 붓죠. 그런 분들은 발바닥이 너무 피곤해요. 그럴 때는 이런 베개를 다시 발바닥에 밑에 놓고 설거지 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보실 때 바닥에서 내 체중으로 족궁을 자극시켜 주는 거예요. 발도 타이트하게 되면 굳은 살이 더 많이 생기고 손과 발이 차가워지는데 더 악영향을 미치실 수가 있어요. 뒤꿈치를 조금 더 바닥으로 해서 눌러주시면 아킬레스건도 더 이완이 될 수 있겠죠. 앞쪽, 뒤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TV를 보시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면 유산소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워보신 경추베개 활용편 어떠셨나요? 많이 집에서 활용해보시고 예뻐지시고 건강해지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